오늘은 책임은 영천시장님을 모시고 시정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다 지나고 이제 겨울이 문턱에 왔는데요. 네. 선거 열기로 무척이나 뜨거웠던 시간이 4개월이나 지났는데 취임 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부서장들과 만나서 업무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담당급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세세한 업무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른 시간부터 업무에 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도 둘러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 시정을 위해서는 우선 항상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그 공식 행사는 물론이고 새벽 시장이나 스포츠센터, 시장, 등산로 주변 등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그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안팍의 소통 행보가 돋보이신다는데요. 시정 운영 방향과도 연관이 될 듯한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 목표도 시민 공모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시민들 공모로 결정을 했고 또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꿈을 이루는 그런 영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민선 7기 공약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는데요. 앞으로 영천시의 시정 방향은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동안 공약 사업 보고에 됐고 또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을 확정했습니다. 총 8개 분야의 54건으로 확정을 지었고 우선 인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시민들이 가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최우선 공약 사업으로 수립을 해서 주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 사업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인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천은 우선 10만 명 지키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야 영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영천에 들어오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여건 등 대도시 못지않는 그런 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지난 8일 범시민 기업투자 유치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3개 기업과 31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출발부터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옥천당이라는 그 회사가 외투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외투 기업으로서 현재 지금 곧 투자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시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장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10만 평의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알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선 지난 8월에 대구에 있는 진병원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분만 기능을 갖춘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내년 10월 전후에서 병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 병원에는 분만실뿐 아니라 산후조리원도 있고 또 소아과 병원도 함께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출산 장려금을 확대를 해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3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둘째 아는 340만 원, 셋째 아는 580만 원, 넷째 아는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세 자녀 이상을 가진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한 50만 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100만 원, 대학교 들어가면 2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가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또 우리 교육 환경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 좋아지도록 책임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도 도시 정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유입뿐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인구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주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교통, 문화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생활 개선이 크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하반기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이라든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인해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정주 환경 개선과 관련해 교통 부문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신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부분이 교통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의 개선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는 30여 곳에 이제까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는 금호과 서부동 일대 미니버스를 운영을 해서 고령자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을 했고, 어제는 행복택시 개인 개통의식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6개면에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고, 우선 1,000원만 부담을 하면 면세호재까지 어르신들을 택시로 이용해서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30여 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은 생활에 밀접한 부분인데요.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신가요? 우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병원에도 다닐 수 있고 또 장도 볼 수 있고 면사무소에서도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니버스 노선도 추가를 해서 교통 소외 지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 광역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대구, 경산, 영천이 무료 환승 제도가 내년 한 6월쯤이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와 영천, 경산이 한 생활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이 이용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통에 주민 생활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도시 행정의 중요한 것은 우선 공기, 맑은 공기, 그다음 먹는 물, 또 편리한 교통,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식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자양면 같은 경우는 영천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약 한 7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양면 상수도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봄에는 자양면민들도 상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영천시의 현안을 언급하면은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도 내용으로 보면 사업 추진에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신가요? 예, 그동안 약 한 10년 동안 사업 지연을 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근 한국마사회 또 경상북도와의 업무 협약,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또 현지도 방문하시고 또 설계 계약까지 마쳐가지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마공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영천을 방문하는 인구도 크게 늘 것이고 앞으로 영천의 관광 산업도 성장할 것 같은데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은 자랑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천은 임진왜란 때 영천성을 수복한 영천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지전에서 최초로 성낸 전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책에도 바르게 기술되지 않았고 또 6.25 당시에도 영천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국의 고장의 어떤 그런 남아있는 전성 기념을 그런 많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고 또 하나는 보현산에 또 지바이어도 있고 별빛 테마마을도 있고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자를 활용을 해서 체류형 관광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개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한이 마을이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방 도시로서 영천을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영천은 잘 아시다시피 포은 정몽주 선생님, 최무선 장군님, 노계 박일로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곳이 또 관광지로서 또 교육 도시로서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은 차별화된 그런 관광을 하려고 지금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도 영천 역사박물관 기획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보다도 83년 앞선 그런 인쇄조보가 있습니다. 인쇄조보.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쇄를 만든 상업용 인쇄를 만들어서 신문을 발간한 것을 우리 영천에서 스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에서 지금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전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천만의 역사 그리고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영천의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겠습니다. 그럼 영천은 도농복합 도시인데요. 공약 사업에 소요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농업인데 농업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은 경쟁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확량보다는 품질 고급화 또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은 한방 또 와인처럼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특화 농업이 있습니다. 이 특화 농업을 잘 육성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 인구 고령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농촌이 인력난이 심합니다. 특히 영천의 경우 마늘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마늘철이 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활용을 하고 또 농기계를 확대 보급해서 적기에 일손을 부족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더불어서 상설 농업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전문 교육을 확대를 하고 또 농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우리 영천에서 변해야 될 부분은 공직사회라고 합니다. 공직사회가 영천의 발전을 리더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한 사명감 또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부터 새롭게 변하고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소양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내부 비리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 쇄신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직 운영의 인사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제가 생각하기로 지휘관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는 지휘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범한 조직의 경찰 조직의 인사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평가로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시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정당한 대가 따라온다는 그런 인식이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천 시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민 여러분, 고향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초심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가려운 곳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하는 영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랑과 기업이 모이는 활기찬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천시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영천을 위해서 힘쓰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질의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